불쌍해서 받아줬더니 이제 주제도 모르네.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떨어진 순간 한정식집 안의 공기가 차갑게 굳었다. 그날은 시어머니의 환갑을 축하한다는 자리였다. 고급 한정식집의 가장 안쪽 방. 긴 상위에는 전복구이와 갈비찜, 잡채와 생선구이가 가득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가장 날카로운 것은 음식 냄새가 아니었다. 나를 향한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었다. 시어머니는 일부러 내 맞은편에 앉았다. 남편 도윤은 내 옆이 아니라 어머니 옆에 앉았다. 시누이 유미는 팔짱을 낀 채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훑어보았다. 새언니, 오늘 옷이 좀 너무 수수한 거 아니에요? 유민이 웃으며 말했다. 엄마 환갑자리인데 그래도 며느리면 좀 신경 써야죠.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대답했다. 급하게 오느라 많이 챙기지 못했어요. 그러자 유미는 기다렸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급해서가 아니라 원래 그런 거겠죠. 사람은 숨기려고 해도 티가 나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늘 그랬다. 시댁 사람들이 나를 깎아내릴 때마다 그는 물을 마셨다. 휴대폰을 봤다. 아니면 못 들은 사람처럼 고개를 돌렸다. 그 침묵이 내게는 어떤 말보다 잔인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물컵을 내려놓았다. 민서야,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부드러움 끝에 늘 칼날 같은 말이 숨어 있다는 것을. 너 우리 집에 들어온 지 벌써 5년이지? 네, 어머님. 그동안 우리가 너를 얼마나 품어줬는지 아니? 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품어주셨다고요? 시어머니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래, 네 친정 형편 뻔히 알면서도 우리 아들이 좋다니까 받아줬잖아. 제대로 된 혼수도 못 해왔고 결혼식 비용도 우리 집에서 많이 냈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민이 끼어들었다. 많이 낸 게 아니라 거의 다 냈죠. 솔직히 말하면 새언니는 몸만 들어온 거잖아요. 나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박도윤. 내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 화면만 보고 있었다. 나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도윤 씨도 그렇게 생각해요? 남편은 짧게 한숨을 쉬었다. 괜히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듣고 있어. 엄마가 완전히 틀린 말 하신 것도 아니잖아. 그 순간 내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화내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숨을 삼켰다. 시어머니는 내 침묵을 인정으로 받아들인 듯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 민서야,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 살았으면 적어도 고마운 줄은 알아야지. 네가 어디 가서 이런 집안 며느리 소리 듣겠니? 친척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흘렀다. 누군가는 젓가락을 멈췄고 누군가는 못 들은 척 국을 떠먹었다. 하지만 아무도 나를 말리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다. 요즘 네가 좀 이상하더라. 생활비 얘기하면 표정 굳고 카드값 줄이자고 하고 우리 아들이 힘들다는데도 네 입장만 생각하고. 나는 조용히 물었다. 제가 제 입장만 생각했나요? 그럼 아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남편이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지 알아? 그런데 너는 집에서 살림한다고 유세하잖아. 애도 없고 시부모를 모시는 것도 아니고 대체 네가 하는 일이 뭐니?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오늘 아침 가방 안에 넣어둔 통장과 서류들을 떠올렸다. 지난 5년 동안 내가 모아둔 입금 내역, 시어머니 생활비로 빠져나간 돈, 도련님 사업자금으로 들어간 돈, 시누이 결혼준비금, 시어머니 수술비, 그리고 남편 명의 카드값을 막기 위해 매달 송금했던 기록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몰랐다. 아니, 모르고 싶어 했다. 유민이 웃으며 말했다. 엄마, 그냥 오늘 확실히 말해요. 오빠도 이제 지쳤대요. 내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남편이 처음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유민아, 그 목소리에는 말리는 힘이 없었다. 오히려 더 말해도 된다는 허락처럼 들렸다. 유미는 나를 똑바로 보았다. 새언니,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집에서 새언니 받아준 거 진짜 큰 배려였어요. 그런데 요즘 새언니가 너무 당당해졌어요. 카드값도 줄이자고 하고 엄마 용돈도 줄이자고 했다면서요? 나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 얘기까지 했어요? 남편은 눈을 피했다. 엄마가 알아야 할 일이니까. 시어머니가 손바닥으로 상을 가볍게 쳤다.
그래, 내가 알아야지. 내 아들이 번 돈을 며느리가 틀어쥐고 있는데 내가 모르면 되겠니? 나는 아주 천천히 물었다. 어머님은 그 돈이 전부 도윤 씨가 번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그럼 네가 벌었니? 식당 안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내 대답을 기다리는 듯 했다. 나는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왜 웃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가방 지퍼를 천천히 열었다. 남편이 내 손을 보더니 낮게 말했다. 뭐 하는 거야? 나는 가방 안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다. 파란색 표지는 오래 만진 탓에 모서리가 조금 닳아 있었다. 그 통장을 본 순간 남편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비웃고 있었다. 통장? 지금 그걸로 돈 자랑이라도 하겠다는 거니? 나는 통장을 상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돈 자랑이 아닙니다. 확인입니다. 뭐? 나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머님이 방금 말씀하셨죠. 불쌍해서 받아줬더니 주제를 모른다고요. 시어머니는 팔짱을 꼈다. 그래, 내가 틀린 말 했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남편이 다급히 내 이름을 불렀다. 한민서. 그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불안이 섞여 있었다. 나는 남편을 보지 않았다. 도윤 씨, 오늘은 끼어들지 말아요. 남편의 입술이 굳었다. 나는 차분히 말을 이었다. 지난 5년 동안 당신이 침묵했으니까 오늘도 끝까지 침묵해요. 그 한마디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통장 첫 장을 펼쳤다. 그리고 시어머니 쪽으로 천천히 밀었다. 여기 결혼 다음 달부터 매달 300만 원씩 빠져나간 내역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게 뭔데? 어머님 생활비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다. 나는 다음 장을 넘겼다. 여기는 도련님 사업자금으로 보낸 2천만 원입니다. 여기는 아가씨 예식장 계약금 부족분으로 보낸 1,500만 원. 그리고 여기 어머님 무릎 수술비 잔금입니다. 유민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그게 왜 새언니 통장에서 나가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러게요. 왜 제 통장에서 나갔을까요? 남편이 낮게 숨을 들이마셨다. 시어머니는 급히 통장을 덮으려 했다. 이런 거 몇 장 들고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니? 며느리가 시댁에 좀 보탤 수도 있지. 그걸 지금 생색내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가족이면 보탤 수 있습니다. 나는 다시 가방 안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시어머니는 흰 봉투를 노려보았다. 그건 또 뭐니? 나는 봉투를 열지 않은 채 손끝으로 가볍게 눌렀다. 내용 증명 사본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한민서, 너 지금 여기서 그걸 꺼내겠다는 거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왜요? 도윤 씨도 가족 앞에서 다 말하자고 했잖아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내 손에서 봉투를 빼앗으려는 듯 몸을 기울였다. 나는 봉투 위에 손을 올리고 조용히 말했다. 손 떼지 마요. 원본은 이미 법무법인에 접수됐습니다. 그 한마디에 남편의 움직임이 멈췄다. 유민이 날카롭게 웃었다. 법무법인이요? 새언니, 지금 우리 집 협박해요? 며느리가 시댁 상대로 변호사까지 부른 거예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협박이 아닙니다. 정산입니다. 정산? 유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가족끼리 무슨 정산을 해요? 엄마 말이 맞네요. 새언니 진짜 주제를 모르네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가족끼리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 서로를 가족으로 대했을 때 이야기예요. 그 말에 잠깐 침묵이 흘렀다. 나는 봉투 안에서 첫 번째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상위에 조용히 펼쳤다. 첫 번째, 어머님 생활비 송금 내역입니다. 결혼 후 5년 동안 총 1억 8천만 원입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굳었다. 그건 네 남편이 준 돈이잖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 급여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나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두 번째, 도련님 사업자금입니다. 총 4천만 원입니다. 도련님이 신용등급 때문에 대출이 안 된다고 해서 제 이름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식탁 끝에 앉아있던 도련님이 컵을 내려놓았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건 형이 갚는다고 했잖아요. 나는 남편을 보았다. 갚았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다. 세 번째. 아가씨 결혼준비금 부족분입니다. 총 2,300만 원입니다. 아가씨가 예식장 계약금을 놓쳤다고 울면서 전화했죠. 유민의 얼굴이 붉어졌다. 새언니, 그걸 왜 여기서 말해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가씨가 먼저 말했잖아요. 저는 몸만 들어온 사람이라고요. 유민은 입을 다물었다. 나는 네 번째 서류를 펼쳤다. 네 번째. 어머님 무릎 수술비와 재활 치료비입니다. 총 3,600만 원입니다. 병원 원무과에 남아있는 납부자 이름은 한민서입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손을 뻗어 서류를 덮으려 했다. 그만해. 이런 식으로 집안 망신 주려고 작정했니? 나는 손을 빼지 않았다. 망신은 제가 준 게 아닙니다. 어머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내 목소리는 낮았다. 그래서 더 차갑게 들렸는지도 모른다. 남편은 억지로 웃었다. 민서야, 네가 힘들었던 건 알겠어. 그런데 이런 돈 문제는 집에 가서 얘기하자. 오늘은 엄마 생신자리잖아.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뭐? 어머님 생신자리니까. 친척분들도 계시니까. 당신 체면도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밥만 먹고 가려고 했어요. 나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어머님이 말씀하셨죠? 불쌍해서 받아줬더니 주제를 모른다고요. 시어머니는 이를 악물었다. 내가 틀린 말 했어? 네 친정 형편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네, 제 친정이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기 싫어서요. 나는 통장 마지막 장을 펼쳤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저는 제 친정에는 한 달에 30만 원도 제대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 돈까지 아껴서 이 집 카드값을 막았으니까요. 친척들 사이에서 작게 웅성거림이 일었다. 유민이 다급히 말했다. 그럼 오빠 월급은요? 오빠도 벌었잖아요. 나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남편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도윤 씨 월급이 어디로 갔는지 저도 오늘 가족분들 앞에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을 켜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었다. 나는 카카오톡 대화 캡처를 열었다. 이 카톡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화면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읽었다. 엄마한테는 내가 다 버는 걸로 해. 민서 통장에서 나가는 건 말하지 마. 이번 달 카드값도 민서한테 돌려. 어차피 걔는 가족한테 약해서 거절 못해. 짧은 네 줄이었다. 하지만 그 네 줄이 식당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시어머니의 눈이 남편을 향했다. 도윤아, 이게 무슨 말이야? 남편은 당황한 듯 웃었다. 아니야,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이야. 부부 사이에 그런 말도 못해? 나는 다음 화면을 넘겼다. 이번에는 남편과 유민이 나눈 대화였다. 새언니 통장 아직 괜찮아? 이번에 예물 추가금 좀 부탁해봐. 그 여자 착한 척 하잖아. 울면 해줄걸. 엄마한테는 오빠가 해준 걸로 말해. 유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건 제가 급해서 그냥 한 말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모두 급할 때마다 저를 찾았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런데 저는 급할 때 아무도 부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곧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니? 네가 돈 좀 냈다고 해서 시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대들 권리가 생기는 줄 알아? 나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뭔데? 존중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헛웃음을 쳤다. 존중?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 살면서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나는 봉투 속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그래서 오늘부로 제가 드렸던 것들을 모두 멈춥니다. 남편이 낮게 물었다. 무슨 뜻이야? 어머님 생활비 자동이체는 해지했습니다. 도련님 사업자금 이자는 더 이상 제 통장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아가씨 카드 보증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도윤 씨 명의로 쓰던 제 가족카드는 오늘 오후 6시에 정지됩니다. 그 순간 유민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화면을 확인했다. 그리고 얼굴이 굳었다. 카드가 왜 안 돼?
곧이어 남편의 휴대폰도 울렸다. 시어머니의 휴대폰에도 문자가 도착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6시가 됐네요. 식당 안의 초침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나를 노려보았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제 돈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겁니다. 남편이 이를 악물었다. 한민서, 너 지금 선 넘었어.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아니요, 선은 당신들이 넘었습니다. 저는 오늘에서야 그 선 밖으로 나온 것뿐이에요.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내 팔을 잡으려 했다. 그때 식당 문이 조용히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곧장 내 옆으로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한민서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다. 누구세요? 남자는 차분하게 명함을 꺼냈다. 법무법인 세온의 강태준 변호사입니다. 그 이름이 나온 순간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태준 변호사는 내 옆에 조용히 섰다. 그는 식탁 위에 놓인 통장과 서류들을 한번 훑어본 뒤 시어머니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오늘 이 자리는 한민서님의 요청으로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가 찬 듯 웃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신 자리에 변호사를 불러?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래요? 강 변호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단순한 생신 자리가 아니라 공개적인 모욕과 반복적인 금전 요구가 있었던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뭐라고요? 남편이 급히 끼어들었다. 변호사님, 이건 가족 문제입니다. 부부끼리 알아서 해결할 일이에요. 강 변호사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박도윤 씨, 가족 문제라면 더더욱 기록이 중요합니다. 지난 5년간 한민서님 명의 계좌에서 박도윤 씨 가족에게 송금된 금액은 현재 확인된 것만 3억 2천만 원입니다. 식당 안이 술렁였다.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말도 안 돼요. 그 돈은 우리 아들이 번 돈이에요.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머님, 아직도 그렇게 믿고 싶으세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강 변호사는 서류 한 장을 앞으로 밀었다. 여기 급여 입금 내역이 있습니다. 한민서님은 결혼 후에도 계속 근무하셨고 매달 급여와 성과급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춘 뒤 남편을 보았다. 반면 박도윤 씨는 최근 2년 동안 급여 상당 부분을 별도 계좌로 옮겼습니다. 남편의 손이 굳었다. 유민이 다급히 물었다. 별도 계좌요?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은 이를 악물었다. 그냥 비상금이야. 남자가 비상금도 못 만드냐? 강 변호사가 차분히 말했다. 비상금이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큽니다. 그리고 그 계좌에서는 매달 고급 골프장, 호텔, 명품 매장 결제가 반복되었습니다. 나는 남편을 보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실이 가족들 앞에서 말로 확인되는 순간 마음은 오히려 더 차분해졌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노려보았다. 도윤아, 너 설마 우리한테도 숨긴 돈이 있었니? 남편은 어머니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나를 향해 화를 냈다. 너 진짜 무섭다. 부부 사이 계좌까지 뒤져? 이래서 내가 너랑 못 살겠다는 거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제가 뒤진 게 아닙니다. 당신이 제 명의 카드값을 제 계좌에서 빼가면서 흔적을 너무 많이 남겼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당신은 제 돈을 가족 앞에서 당신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남편은 입을 다물었다. 시어머니는 다시 나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네가 돈 좀 벌었다고 이 집안을 흔들겠다는 거야? 며느리가 집안을 세워야지. 이렇게 무너뜨리면 되겠니? 나는 작게 웃었다. 어머님, 저는 이 집안을 흔든 적 없습니다. 나는 식탁 위에 통장을 바라보았다. 저는 그동안 무너지는 걸 막고 있었습니다. 잠시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때 도련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형수님, 그래도 제 사업 자금은 형이 빌려준 거라고 했어요. 저는 형한테 갚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이제 도련님은 도윤 씨에게 갚으시면 됩니다. 도련님은 잠깐 안도하는 듯 했다. 하지만 강 변호사가 바로 다음 서류를 펼쳤다.
다만 차용증에는 한민서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송금자도 한민서님입니다. 박도윤 씨는 보증인으로도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도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도련님이 사정이 급하다고 했을 때 도윤 씨가 제게 부탁했습니다. 가족인데 한 번만 도와달라고요. 도련님은 남편을 보았다. 형, 그럼 형 돈 아니었어? 남편은 또 대답하지 못했다. 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제 결혼 준비금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가씨가 울면서 전화한 그날, 도윤 씨는 술자리라며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송금했습니다. 유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방금 전까지 나를 비웃던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다. 다 필요 없어. 며느리가 시댁에 돈 좀 쓴 걸로 이렇게 유난 떠는 게 정상은 아니지.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왜 이제 와서 이래?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제가 참은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모였다. 어머님이 수술받고 재활하실 때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도련님 사업이 무너지면 직원들 월급이 밀린다고 했고 아가씨 결혼은 이미 날짜가 잡혀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도윤 씨가 울면서 말했어요. 이번만 지나가면 다 갚겠다고. 가족만 살려달라고요. 남편의 턱이 굳었다. 그 말도 녹음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때는 믿었습니다. 그 말은 변명보다 더 무겁게 떨어졌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다. 하지만 곧 억지로 웃었다. 그래도 네가 며느리면 시어머니한테 이렇게까지 하면 안 돼. 내가 말 좀 세게 했다고 변호사까지 부르고 카드까지 끊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머님은 오늘 저를 사람으로 대하셨나요? 시어머니의 입이 굳었다. 그때 유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새언니, 그럼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나는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대답했다. 첫째, 제 명의로 나간 돈에 대한 정산입니다. 둘째, 앞으로 제 계좌와 카드에 접근하지 않겠다는 확인입니다. 셋째,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신 모욕에 대한 사과입니다. 시어머니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사과? 내가 너한테 사과를 해? 나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네, 꿈깨. 나는 절대 못해.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집어들었다. 도윤아, 경찰 불러. 저 여자가 우리 가족 돈을 훔쳐놓고 이제 와서 협박한다고 해. 남편이 망설였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더 크게 소리쳤다. 뭐해? 빨리 불러. 남편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강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부르셔도 됩니다. 다만 경찰이 오면 저희도 자료를 전부 제출하겠습니다. 남편의 손이 멈췄다. 강 변호사는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무단카드 사용 내역, 허위 송금 설명, 반복적인 금전 요구 메시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의 발언 녹취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크게 떠졌다. 녹취? 나는 식탁 위에 놓인 내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어머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나는 휴대폰 화면을 켰다. 오늘 이 자리에서 끝까지 확인해 달라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휴대폰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불쌍해서 받아줬더니 이제 주제도 모르네? 네 친정 형편 뻔히 알면서도 받아줬잖아. 내 아들이 번 돈을 며느리가 틀어쥐고 있는데 내가 모르면 되겠니? 녹음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충분했다. 친척들 중 누구도 더 이상 웃지 않았다. 남편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유미는 입술을 깨문 채 고개를 숙였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니?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아니요. 처음부터 사과하셨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다시 열렸다. 한정식집 직원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죄송합니다. 박도윤님 카드가 결제 거절되어서요. 다른 카드로 결제 가능하실까요? 그 한마디에 모두의 시선이 남편에게 꽂혔다. 남편은 지갑을 열었다. 첫 번째 카드가 거절됐다. 두 번째 카드도 거절됐다.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도윤아, 왜 카드가 안 돼?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 카드들 모두 제 계좌에서 빠져나가던 카드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리고 그제야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내 통장을 다시 바라보았다. 마치 그 낡은 통장이 자신들이 밟고 지나온 5년의 시간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직원은 난처한 얼굴로 계산서를 들고 서 있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남편은 식은땀을 흘리며 지갑을 뒤졌다. 잠깐만요. 다른 카드가 있을 겁니다. 그는 세 번째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직원은 잠시 뒤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승인 거절입니다. 식당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다. 조금 전까지 나를 비웃던 사람들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비싼 음식이 가득한 상위에서 계산서 한 장이 가장 무겁게 놓여 있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서야,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처음이었다. 시어머니가 나를 불쌍한 애도 아니고 주제 모르는 며느리도 아니고 그냥 내 이름으로 부른 것은. 하지만 너무 늦었다. 어머님, 저는 오늘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나는 통장을 덮었다. 제가 낸 돈을 더 이상 내지 않겠다고 했을 뿐입니다. 시어머니의 눈가가 흔들렸다. 그동안 네가 낸 돈이 그렇게 많았니?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많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나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돈보다 더 힘들었던 건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민이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새언니, 미안해요. 저는 진짜 몰랐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모를 수는 있어요. 유민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모르면서 사람을 밟으면 안 됩니다. 유민은 다시 고개를 숙였다. 도련님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형수님, 제 사업 자금은 제가 갚겠습니다. 늦었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과가 너무 쉽게 끝나면 지난 5년이 너무 가벼워질 것 같았다. 남편이 갑자기 내 앞에서 몸을 낮췄다. 민서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엄마랑 유민이한테 제대로 말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어. 우리 다시 얘기하자. 나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하지만 그 간절함이 나 때문인지, 끊긴 카드 때문인지, 무너진 체면 때문인지 나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다. 도윤 씨. 응, 말해. 뭐든 할게. 지난 5년 동안 당신은 제가 어떤 말을 들어도 한 번도 제 편에 서지 않았어요. 남편의 입술이 떨렸다. 그건 내가 중간에서 힘들어서 그랬어. 아니요. 나는 그의 말을 조용히 끊었다. 당신은 중간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남편이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당신은 늘 편한 쪽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 변호사가 조용히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박도윤 씨, 이건 한민서님의 재산 분리 및 채무정산 관련 통지서입니다.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이혼 조정 신청 준비 서류입니다. 시어머니가 놀라 나를 보았다. 이혼? 너 정말 이혼하겠다는 거야? 나는 잠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분노보다 피로가 더 많았다. 어머님은 아까 말씀하셨죠. 제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나는 가방을 닫았다. 맞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안에 어울리고 싶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의 어깨가 무너졌다. 민서야, 내가 말이 심했다. 내가 몰랐다. 네가 그렇게까지 우리 집을 도와준 줄 정말 몰랐어.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몰랐던 건 괜찮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알고도 모른 척 하신 날들이 있었잖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내가 명절마다 새벽부터 음식을 했던 것을, 병원에 함께 갔던 것을, 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조용히 통장을 열었던 것을. 전부 몰랐던 게 아니었다. 그저 고마워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흰 봉투 하나를 더 꺼냈다. 이건 오늘 식사비입니다. 시어머니가 놀란 듯 나를 보았다. 나는 봉투를 직원에게 건넸다. 오늘까지는 제가 내겠습니다. 남편이 다급히 말했다. 민서야, 그러면 아직 우리한테 마음이 있는 거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밥값은 지난 5년을 끝내는 마지막 예의입니다. 그 한마디에 남편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다. 강 변호사가 내 가방을 대신 들어주었다. 나는 상위에 놓인 통장을 다시 가방 안에 넣었다.
그 낡은 통장은 이제 누구의 생활비도 막아주지 않을 것이다. 누구의 카드값도 대신 갚지 않을 것이다. 누구의 거짓말도 조용히 덮어주지 않을 것이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민서야. 나는 걸음을 멈췄다. 미안하다. 아주 작은 사과였다. 너무 늦은 사과였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 말은 저보다 어머님 자신에게 오래 남을 겁니다. 나는 식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에 닿았다. 휴대폰이 한 번 울렸다. 자동이체 해지 완료 문자였다. 또 한 번 울렸다. 가족카드 정지 완료 문자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무법인에서 보낸 메시지가 도착했다. 한민서님, 모든 서류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나는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휴대폰을 껐다. 그날 이후 시댁은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매달 들어오던 생활비가 끊기자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도련님은 뒤늦게 빚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알고 몇 년 동안 나에게 분할 상환을 시작했다. 유미는 결혼 생활이 흔들린 뒤에야 알게 되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체면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그리고 남편은 내게 수십 번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문자에 이렇게 썼다. 네가 없으니까 우리 집이 무너지는 것 같아. 나는 그 문자를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짧게 답했다. 무너진 게 아니라 제가 더 이상 바치지 않는 겁니다. 그 후 나는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처음으로 누구의 카드값도 걱정하지 않는 밤을 보냈다. 처음으로 내 월급이 온전히 내 통장에 남았다. 처음으로 내 친정엄마에게 미안하지 않은 돈을 보냈다. 엄마는 전화를 받고 한참 울었다. 우리 딸, 이제 너부터 살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제야 눈물이 났다. 분해서가 아니었다. 억울해서도 아니었다. 드디어 내 삶이 내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이었다. 침묵은 포기가 아니었다. 침묵은 준비였다. 그리고 그들이 불쌍하다고 내려다본 사람은 사실 그 집을 끝까지 지탱하고 있던 마지막 기둥이었다. 그 기둥이 빠진 순간 그들은 알게 되었다. 불쌍한 건 내가 아니었다. 고마운 사람을 끝까지 알아보지 못한 그들이었다.